네, 좋은 아침입니다. 2023년 4월 1일 토요일 오전 8시 2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벌써 일곱 번째 보이스콜입니다. 네, 상희님께서 꽃이 만개한 4월 1일이네요.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저가 앉아있는 곳은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작은 작업실을 월세 내서 앉아있는데 거기 앞에 벚꽃이 있어요. 근데 매일 출근할 때마다 벚꽃이 조금씩 피더니 지금은 초록색이 올라왔어요. 부산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은 좀 다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덧 보니까 그 벚꽃 축제들이 다 어제부터 오늘 내일 뭐 이렇게 이즈음이던데 여러분들 삶에 꽃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증글 속에 별님이 남겨주신 것처럼 꽃눈들도 잔뜩 맞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너무 아름다운 꽃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소감인데 튤립이 저 요즘에 너무 아름다운 장면 중에 뭐냐면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가 이렇게 피식하고 웃게 되는 장면이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수줍게 휴대폰 꺼내서 뭐 아무튼 걷다가 멈춰서 뭘 찍고 있는 걸 보면 왜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거 할 때마다 우리 아티스트 웨이에서 읽었던 그 할머니, 이 저자 할머니가 생각나요. 그 어떤 삶 속에 있어도 자기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것에 멈추어서 그것에 음미하고 감탄할 수 있는 삶. 네, 맞아요. 상님 저도요. 맞아요. 막 어르신들 이렇게 막 이렇게 사진 찍고 있는데 그 옆에 저도 모르게 카메라 하고 있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 그런가 봐요. 아름다운 걸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가 봐요. 네. 꽃이 피는 4월 본격적으로 봄인 것 같은 이 4월에 여러분들과 귀한 아침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페이지는요. 192쪽에서 219쪽인데요. 제가 적어 놓을게요. 192쪽에서 219쪽. 네, 오늘의 범위입니다. 그럼 오늘 범위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저희 오늘 벌써 함께한 지 48일째나 됐네요. 48일째. 네, 함께하고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것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을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6주차 제목이 뭔지 아세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주차 제목이 풍요로움을 되살린다였어요. 풍요로움을 되살린다. 얼마나 공감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이 책의 묘미 중에 하나가 각 챕터 위에 잔잔하게 적혀 있는 글들이더라고요. 잘 요약되어 있고. 그래서 6주차 풍요로움을 되살린다 관련해서 위에 있는 작은 글을 한번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번 주에 당신은 창조성을 막는 중요한 문제와 씨름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돈이다. 당신은 신과 돈, 풍부한 창조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고 당신의 태도가 삶의 풍요로움과 만족감을 얽어매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아마도 이번 주에 격렬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네, 이미 읽은 우리는 알고 있죠. 6주차의 주요 내용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것을요. 아림님, 요 챕터를 핑계 삼아 마구 사고 싶은 걸 샀어요. 맞아요. 사치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인증글들이 너무너무 멋지던데요. 이것저것 샀다고. 저는 사실 레고가 제일 멋있었어요. 그리고 뭐 물감도 좋았어요. 여러분들 올리신 글들 중에. 이건 좀 낭비일지 모르지만 신이라도 그러셨을 거야. 오,
저도 그럼 좀 오늘이라도 해야 할까요? 네, 지금 들어오신 아까도 계셨지만 네, 휘승님, 지성님, 그리고 라라님도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면 한번 책 내용 읽어볼게요. 여러분 192쪽에 보시면요. 192쪽의 제목이 파란색 제목이 창조주는 언제나 내 편이다. 이 표현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창조주는 언제나 내 편이다. 동의하시나요? 음, 네, 상희님도 나를 위한 작은 사치를 위해서 옷 10벌을 버리고 새 봉옷 2벌을 장만했다고 축하드립니다. 저도 안 그래도 여러분들 인증글 보면서 저도 나가고 싶다, 쇼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뿜뿜 올라왔었어요. 그 192쪽에 창조주는 언제나 내 편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여기 당신이 믿고 있는 신, 믿고 싶은 신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부분이 194쪽에 위에서 9번째 줄에 있어요. 이번 주의 모닝 페이지에는 당신이 믿고 있는 신과 믿고 싶은 신에 대해 써보자. 한 번도 신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지 않았다면 무서운 신의 개념을 갖고 있을 거라고 또 말해주고 믿고 싶은 신에 대해서 뭐 여성이고 내 편이고 뭐 에너지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최고의 선으로 인도하는 뭐 여러 가지 인상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신의 이미지는 어땠고 이 저자가 얘기하는 창조주는 언제나 내 편이다라는 말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나라님, 내 편이죠. 그런데 방식이 창조주님 스타일로 아, 내 편인데 좀 그 사람 스타일이 좀 있군요. 약간 내 마음하고 좀 다를 때가 갈 수 있고 림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 너무 내가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여전히 걱정. 맞아요. 그 다음에 상민이 내 편 맞아 하고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더글로리의 동은의 대사가 생각나는데요. 신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저는 저에게 있어서 그런 창조주의 개념은 알고는 있는데 자주 잊는 것 같아요. 망각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격렬하게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경험을 그러니까 동시성이나 살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맞아 그렇지 라고 싶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일상을 살다 보면 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때때로 의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왔던 것들이 풍요로움과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와요. 저는 재밌었던 표현 하나 읽어드리고 싶어요. 196쪽에 있는 건데요. 196쪽에 넷째 줄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유럽에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은 그런 걸 해주지 않아?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거 안 하기로 한 거는 신이 아니라 너야 우리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일상에 있어서 그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럼 우리에게 신과 신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읽어드리고 싶거든요. 197쪽에 있어요. 197쪽의 맨 위에 줄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예술을 한다는 것은 할 수 있을 때 뭔가를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뭔가를 하는 것에서 시작한대요. 그것은 지금 당신의 하루를 즐기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자신에게 작은 위안과 휴식을 제공하는 데서 시작된다. 자기 내면의 아티스트에게 작은 선물과 멋진 것을 대접하면서 이건 좀 낭비일지 모르지만 신이라도 그러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태도이다. 구두쇠는 당신이지 신이 아니다. 신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면 할수록 신은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준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란 곧 정말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자신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할 때 돈이 따라오고 새로운 길을 향한 문이 열리며 자신이 유용한 존재임을 느낀다. 그리고 마침내 일이 놀이처럼 느껴진다. 이 197쪽에 위에 있는 부분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인증글의 대부분 이 문장을 인용하셨더라고요. 예술을 한다는 것은 할 수 있을 때 뭔가를 하는 것.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하루를 즐기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자신에게 작은 위안과 휴식을 제공하는 것. 작은 위안과 휴식을 제공해서 나의 하루를 즐기는 것.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하루를 충분히 즐기고 계신가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작은 위안과 휴식을 얼마나 제공하고 계신가요? 이 문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하이라이트 하신 거 봤어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란 곧 정말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 잠시 이 순간 다른 건 다 잊고 채팅창에 이거 한번 적어봐 주실래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한번 적어봐 주세요. 정말 하고 싶은 것 뭐예요? 정말 하고 싶은 것. 네, 그 사이에 들어오신 지민님도 환영해요. 보고 있었어요. 인사했어요, 마음으로. 저는 사실 지난 월화에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인증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주에 다녀오면서 저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뭘 하면서 매일 살고 싶을까? 무엇이 즐거울까? 라고 했는데 그때 저의 알아차림은 제가 최근에 왜 핀도원 가서 공부하고 온 거 있잖아요. 네. 트랜스포메이션 게임을 매일 하고 싶다. 사람들 꽉 채워서 작은 나만의 공간에서 웃고 울며 서로의 삶을 안아주고 싶다. 서로의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번 제주도 갔을 때 강하게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무엇을 정말 하고 싶으세요? 네, 라라님, 지금 이 순간 자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어제 3시에 잤는데, 아침에 일이 6시 반에, 아이고, 3시간 반. 이거 지금부터 주무셔도 되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꼭 수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이엠님은 가족과 함께 스위스 여행, 한 달 정도. 아이엠님 표현 보니까 왜 여기 앞에서 유럽 가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가는 거, 결국 가는 이야기. 결국 아이엠님이 스위스 가는 장면을 그려봅니다. 한 달 정도 충분히 가실 수 있어요. 네, 상미님, 하고 싶은 생각하면 여행 다니면 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한편으로는 일을 즐겁게. 이 표현 되게 흥미로워요. 맞아요. 안 그래도 미님 그 인증글들을 보면서 어떤 직장 안에서의 삶과 나의 현실과 이 아티스트 웨이 사이에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게요. 여행 다니며 노는 건 사실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일을 즐겁게 하면서 여행 다니며 노는 상미님의 삶을 그려보게 되네요. 응원해요. 일모님, 그죠? 일모님 창작, 퇴사.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일모님이 꼭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림님은, 네. 아이고, 오늘 진짜 내 마음을 만났습니다를 읽어주셨군요. 림님. 수줍습니다. 네, 맞아요. 내 앞에 펼쳐진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정성스럽게 사는 힘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인증글에 썼던 내년의 저의 어떤 삶의 플랜, 거대한 변화죠.
근데 그것을 지금 계속 디자인을 세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하면서 어떤 전제가 붙었냐면 만약에 내가 2024년까지 밖에 살 수 없다면 나는 어떤 일을 정말 하고 싶을까? 내가 정말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일은 뭘까? 라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적었던 것 중에 내가 1년밖에 살 수 없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 코칭에 대해서 한 8에서 10명 정도를 깊게 같이 연구하는 모습 가져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남는 것 같아요. 삶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 상희님은 한 인간을 잘라 기르는 일, 사회에서도 사람을 잘 세워나가는 일, 결국 사람에 대한 거네요. 맞아요. 상희님이 가끔 인증글에 올려주시는 자연물들, 그런 사진들, 일상 속 사진을 보면서, 참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 그게 사람이라는 것도 있지만 생명 자체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상희님 인증글을 보면서 느낍니다. 아리아님, 요즘 아이디어 한참 올라오고 계시다고, 때가 됐다고 인증글에서 봤습니다. 커리어적으로 펼치고 재미나게 하는 것, 결국 해내실 분이라고 믿어요. 라라님,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일은 누군가에게 수용의 공간이 되어주고 싶어요. 이게 잘하고 좋아하고 즐기며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수용의 공간. 하실 수 있죠. 그럼요. IM님. 근데 맞아요. 코칭을 정말 사랑한다. 저에게 놀이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표현처럼 저에게는 놀이, 즐거움, 취미 다예요. 그래서 재밌고 좋아요. 아마 그래서 잘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노는 게 신나서. 지민님, 저는 오랫동안 자연을 느끼며 걷고 싶어요. 다양한 사람들 만나 대화하며 살고 싶은데 일로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는 일인. 여러분들 이 채팅을 했는데 뭔가 가슴이 뭉클하고 좋아요. 각자 너무 진실로 하고 싶은 일들을 채팅창에 나눴을 뿐인데 이게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좋네요. 지민님 보니까 글을 보니까 저는 저기 부산에 어디지? 아홉산다는 무슨 돌길이지? 아무튼 외곽 쪽에 흙으로 걷는 길이 있어요. 그냥 양말 벗고 이렇게 걷는 산 따라 걷는 길이 있는데 거기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지민님이 뭐 에어비앤비 같은 데 보면은 왜 그 액티비티 같이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서비스. 지민님이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맨발로 이렇게 걸으며 자연을 음미하는 걸 안내해주는, 그 끝에는 차 한 잔 따뜻하게 마시며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그런 지민님이 떠오릅니다. 일부님, 그쵸.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 어제 매일 아침 듣던 라디오 방송이 12년, 그래요. 그건 정말 속상했겠어요. 저는 아침에 오전 9시마다 정지영 씨 라디오를 듣는데요. 약간 루틴처럼 그때 되면은 라디오를 들으면서 뭐 전체를 들을 시간은 없지만 앞부분을 들으면서 그 고요하게 시작되는 그 음악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시작이다 이렇게 느끼는데 문득 제가 그 라디오를 첫 임신했을 때 듣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12년도죠. 11년째 정지영 아나운서는 거기 앉아 있는 건데, 물론 그 전부터 하셨겠지만, 되게 세월을 느꼈어요. 그리고 한 일을 계속한다라는 거, 그리고 언젠가 이분도 그만두는 날도 오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맞아요. 일본님 말처럼 세월을 느끼네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렇게 정말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런 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제목처럼 풍요로움을 되살리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풍요로움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서 번역이 사치라고 표현되는데요. 작지만 확실한 사치를 나에게 함으로써 내 가슴이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저는 되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었던 표현은 198쪽에 8번째 줄이거든요.
이건 좀 같이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풍요로운 우리 자신 되는 데 있어서 기억했으면 하는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걸핏하면 자신을 억제하면서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이것은 변명거리가 아니다. 진짜 걸림돌은 움츠러든 우리의 기분이며 힘없는 우리의 감각이다. 예술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로워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야 라고 얘기하지만 저자는 얘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걸림돌은 움츠러든 우리의 기분이야. 힘이 없어진 우리의 감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본다는 건 우리 기분을 돌보는 거고 그렇게 돌봄으로써 우리의 감각을 되살리는 것이 풍요로움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요즘 기분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자신 잘 돌보고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풍요로움과 관련해서 200쪽에서 이런 질문을 주죠. 위에서 넷째 줄이에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200쪽에 위에서 넷째 줄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줄까? 진짜 참된 즐거움은 어디서 얻을까요? 저는 작지만 확실한 사치는 저에게는 아침 커피예요. 이렇게 공복에 귀하게 따뜻한 물 마시다가 정말 맛있는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글 쓰고 그날 창작해야 되는 것들을 할 때 저는 굉장히 참된 즐거움을 느껴요. 네, 맞아요, 린님. 놓칠 수 없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금님의 인증글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맞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 귀하게 하는 거, 그게 저한테는 좀 사치스러운 시간이고 참된 즐거움을 줘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자기 자신 돌보기 위해서 충만함, 풍요로움을 주는 데 있어 참된 즐거움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스스로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제가 근데 막 이거 하다가 여러분들의 막 인증글을 보잖아요. 근데 그 마음 리더님이 소심은 냉장고에 넣고 뭐 소심이는 영심이 동생 이름인가 이렇게 빵 터지고 정원님이 막 뭐 동백씨 얘기하면서 그릇은 대짜 뭐 얘기하는 빵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을 숨겨진 개그 력을 막 느끼면서 어쩌면 저는 저에게 사치스러운 시간 중에 하나는 이 모임인 것 같아요. 전 되게 여러분들 다른 모임들도 물론 운영하지만 이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의 그 인증 글쓰기 글들을 되게 아껴서 봐요. 그러니까 제가 바쁠 때 읽지 않고 항상 여유롭고 편안할 때 집중해서 함께해요. 202쪽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창조적 생활에는 자신을 위한 사치스러운 시간이 필요하다. 모닝 페이지 쓰는 15분, 일을 마친 후 욕조에 몸을 담그는 10분,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에게 사치는 여러분들의 글을 읽고 응답하고 같이 모임 운영하고 이렇게 토요일 오전에 목소리로 이야기 나누고 이 시간들이 저에게 굉장히 즐거움을 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나눠주심에. 204쪽에 돈에 대한 문장 완성 검사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해보셨나요? 제가 하는 머니북 코칭에도 이걸 나누긴 했는데요.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인격화하고 있나, 어떤 표정,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있나. 그러면서 이제 6주 챕터 전체에서 얘기하죠. 근데 그 돈이 너를 괴롭히고 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사실 너를 가장 지원해주고 지지하려는 창조주와 같은 에너지라면 어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번 이 순간 이 아침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시길 바래요. 나에게 돈은
아까 신을 그 그림, 심상 그리는 것처럼 나에게 돈은 어떤 심상이지? 그리고 나는 그 친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지? 인간관계 맺듯이 돈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결국은 이 6주차에서 얘기하죠.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제들 하신 것들 너무 좋았고요. 기본 원칙 다시 리마인드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7주차에 연대감을 회복한다 이야기 조금 더 한 5분 더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일단 똑같이 이 부분도 위에 글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연대감을 회복하는 이야기 윗부분에 작게 적혀있는 글씨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창조성 회복을 위한 올바른 마음가짐을 연습한다. 특히 실제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감수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글과 연습 과제는 당신의 진정한 창조적 관심이 무엇인지 파헤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런 관심이 당신의 마음속 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물론이다 하면서 이 챕터의 제목은 연대감을 회복한다입니다. 네, 라라님은 요즘에 음악을 들으면서 글을 쓰는 시간, 맞아요. 온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갖는 것. 라라님이 음악을 들으면서 글을 더 충분히 쓰셔서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쵸, 림님. 자신을 돌보는 기분을 돌본다는 건 맞아요. 기분을 돌본다는 거, 기분을 관리한다는 게 자기를 관리하는 거라고 6주차에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 이래도 되나라는 마음들, 그쵸. 회복 중이라. 저도 림님처럼 그런 거라고 믿고 싶어요. 저는 기분을 관리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제가 진짜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은 한계가 없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가능성도. 그냥 하면 되는데, 기분이 관리가 안 되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다 어그러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게 돼요. 제 체력과 기분이 낮아지면 사실 죽기 직전에 제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함부로 굴게 되는 제가 있어서 저는 더 기분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민님. 평생이라고 나를 돌보며 사는 것이 제일이라고 영어로는 셀프 케어라고 하는데 그게 전부라고 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모닝 페이지 자기 대화일지 쓰면서 알아차린 걸 나누고 싶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세상과 나의 삶을 바꾸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나를 바꾸면 되는 거였다라고 제가 썼는데 거기에 뭐라 썼냐면 왜냐면 내가 소우주기 때문에 나는 나를 온전히 세우고 나를 관리하면 나를 사랑해주면 자연스럽게 전체 우주를 사랑하는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 곁에 있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장면이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가장 부족한 점을 메꾸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주변이 변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기억나요.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기분을 같이 관리할 수 있길 바래요. 특히 우리 아웨를 읽어가는 이 기간 동안요. 우리가 이 모임이 5월 5일까지니까요.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은 동안 우리 그렇게 같이 해요. 자기 자신을 관리하길 바랍니다. 네, 림님 맞아요. 요즘 계속 저의 명상의 포인트예요.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이 세상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8시 반이 돼서요. 화두만 드리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7주차의 연대감을 회복한다 보면서 전 사실 여러분들을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그룹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는 이 영성북코칭 모임의 밴드가 인상적이에요. 서로의 인증글을 읽어주고 댓글 쓰고 응답해주죠. 저희는 알게 모르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관계일 수도 있는데
매일 4페이지씩 음미해 가며 같이 2인 3가 같이 그룹으로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무언가를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로 208쪽에 있는 내면의 소리 듣기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멋진 표현들이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증 글들도 너무 좋았는데요. 오늘은 라이브 자체는 마무리할 때가 됐으니까요. 화두만 드려볼게요. 연대감을 회복한다. 나 자신이든 옆에 있는 사람이 연대감을 회복하기 위해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듣는다라는 말에 아주 깊은 의미, 고요하게 자신의 내면을 듣는 것. 우리가 할 일은 귀를 기울이고, 210쪽이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해나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요즘 여러분들의 내면의 소리는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소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무엇을 할 때라고, 무엇을 해보자고, 무엇이 하고 싶다라고 내면에서 올라오고 있나요? 그 내면의 소리를 붙들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완벽주의라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요. 완벽해지는 순간은 결코 없을 테니까요. 그냥 내 내면의 소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214쪽에 나오죠.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자고요.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한계와 위험, 스스로를 한계에 짓지 말고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이란 마음으로 내 한계를 확장하는 한 주 보내길 바랍니다. 다시 마지막 질문 읽어드리며 마무리 짓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내면의 소리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나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내가 지은 한계가 진실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싶나요? 그 기본은 자신을 돌보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라이브 토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아침부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뵐게요. 감사합니다.